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신유형 5강 완성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때려잡기 줄여봐. 신때잡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신유형 때려잡기. 신유형이 사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신유형이다 라고 느낄 해는 아니야. 왜냐면은 작년에 신유형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신유형이고 작년에도 본 적 있어 싶을 거지만, 재학생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재학생들은 학교 내신과는 형태가 많이 다른 어떤 그런 지문들과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이런 신유형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재학생들도 신유형을 다 알고 있지 않아. 올해 새로 나온 신유형이 또 있어요. 뭐야? 이런 걸 모른단 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이 변화되는 수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문 형태가 이렇게도 가는구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오네. 이런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글씨만 읽으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줄 알아요. 글씨는 다 읽잖아.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생각해봐. 글씨 못 읽어? 다 읽는데. 수학은 몰라서 못 풀잖아. 근데 국어는 글씨는 다 읽었는데 문제 풀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채점하면 막 다 틀려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어떤 지문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자, 2018 수능 국어에서는 신유형을 잡는 자가 수능 시험장에서 승리한다. 왜 그러느냐. 신유형의 특징이 뭐게? 기본적으로 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 신유형이든 지문이 길어. 요즘 애들은 긴 지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형은 신유형 지문과 문제에 대한 강의이기도 하지만 창문 독해, 긴 지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우는 그런 강의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작년에도 수능 봤잖아요. 신유형 다 맞았나요? 그렇지 않죠. 신유형이 뭔가 좀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지문이 될 수가 있어. 너무 길어 지문이. 그죠? 자, 그러면 이 강의의 목표가 무엇이냐? 신유형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헤치는 유일한 강의 되겠습니다. 신유형 강의들이 보통 인강에 신유형 특강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만 모아서 하는 강의 자체가 많지 않은데 보통 이제 영역별로 하면서 살짝씩 건드리는 정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 강의이기도 합니다. 전 영역을 다 다루는 강의야. 왜냐면 요즘에는 신유형이 화법과 작문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 영역에 걸쳐서 신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을 가는 종합 강의인데 그 중에서도 신유형만 다루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본다. 신유형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10가지. 어떻게 10가지나 돼? 7가지. 7가지 그냥 막 던지면 안 돼요. 이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유형 경우의 수를 불러보세요. 9가지. 어떻게 9가지예요? 얘는 아까 OT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자,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였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크게 5가지입니다. 어떻게 크게 5가지냐? 이것 자체도 모르면 수능도 보러 가지 마! 라는 건 좀 너무 좀 말이 그렇고 사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고3이나 재수생이었으면 이랬을 거야. 진짜 6월 평가원이나 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형태 나오는 거 보고, 야, 이런 게 나올 수 있구나.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유형별로 좀 지문이나 이런 거라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현재 수험생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화법 플러스 작문 막 결합돼서 나오니까 어머! 막 그러면서 막 당황을 하고, 막 비문학하고 문학이 막 결합되니까 어휴 이거 뭐야 막 이러고 당황을 하고, 그냥 당황하다 끝나.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 또 당황을 하죠. 그리고 성적표를 받으면 당황을 해요. 그리고 원서 쓰고 결과가 나오면 당황을 합니다. 아주 그냥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지. 알겠죠? 자, 일단 이 OT를 통해서 신유형이 뭐가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라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OT만 잘 들어도 아주 많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OT만 들으면 안 돼요. 먹튀하면 큰일 나죠. 자, 봐봐요. 강의 구성.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책 자체가 경우의 수 첫 번째.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짜임새 있는 신유형 강의가 없어요. 진짜로 없어. 잘 봐요. 경우의 수 첫 번째 화법 플러스 장문.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신유형이죠. 작년에 수능 시험에는 이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화법 5문제 단독, 장문 5문제 단독 이렇게 갔었지. 그런데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화법하고 장문이 결합돼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원래 1, 2, 3 나오고 그 다음에 화법이 어디까지야? 4, 5. 그 다음에 6, 7, 8 장문, 그 다음 9, 10 장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험지가 4, 5, 6, 7 이렇게 가버렸잖아. 뭐 글씨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4번에서 7번 이렇게 가버렸죠. 화법 2문제, 장문 2문제 이렇게 결국은 결합이 된 건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거 보고 좀 놀랬나요? 약간 놀랬죠. 문제도 틀렸나요 여기서? 문제도 틀렸죠. 문제 틀렸나요? 이거 다 맞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 맞아? 그런 걸 과연 알고 풀었느냐 이거지. 자 봐요. 이런 경우에 화법하고 이때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6월 평가원 때 가에는 화법 지문이 나왔었고 나에는 글의 초고 다시 말하면은 장문 지문이 나왔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잘 안 보일 테니까. 4번 첫 번째 문제는 기억에서 미음의 말하기 방식 즉 화법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5번 가에 참여한 학생일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이와 나눈 대화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화법과 장문 지문을 엮어서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나의 내용을 추가한다. 장문에 관련된 문제였었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은 나에 대한 학생 간의 상호평가 이것도 장문에 대한 문제였어요. 화법 단독 문제 하나, 장문 단독 문제 2개, 2개의 결합형 문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건데 이런 식의 신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풀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알겠죠? 화법 플러스 장문 신유형. 그 다음에 경우에서 두 번째 비문학과 문학의 문법의 결합. 비문학 플러스 문법.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짤막짤막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문학 지문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져요? 그렇죠. 현대랑 고전. 그래서 비문학 플러스 고전 문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비문학과 고전 문법의 결합 지문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비문학과 현대 문법의 결합 지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빠삭하게 알지 못해도 이 지문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 이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는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서 세 번째 비문학과 문학의 결합 형태. 비문학과 문학. 여기서 말하는 비문학은 문학 이론을 말하는 거죠. 문학 이론 플러스 해당 문학 작품.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문학 이론에다가 시가 결합된 형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올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문학 이론, 해당 시, 그 다음에 문제는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하시오. 이런 식으로 엮어서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거 이제 작년 수능시험. 수능시험에서는 문학 이론이 쫙 길게 나오고 소설,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묶어서 세 바닥. 지문만 세 바닥. 문제는 6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이런 경우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도 길고 여기서 말하는 문학 이론 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지문에 대해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비문학 장문 독해의 형태. 비문학 장문 독해 경우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지문입니다. 근데 이 비문학 장문 독해의 특징은 뭐야? 긴 거는 나도 알아. 눈이 있으니까요. 융합입니다. 이게 이제 융합 독해인데 융합 지문. 영역과 영역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태가 딱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과학하고 예술이 결합되기도 해요. 과학 지문과 예술 지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작문 독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기술 플러스 예술 지문. 작년에 무슨 포화 송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왔었어요. 기술 플러스 예술 지문. 이런 형태가 있고 또 뭐가 있게.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 율곡이 지문 막 이런 거에서는 이거는 인문 플러스 사회 지문 이렇게도 가는 거야. 인문 플러스 사회 지문. 뭐도 있을 수 있을까? 인문 플러스 과학도 있을 수 있을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지문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사회 플러스 예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고 굉장히 다양한 융합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지문들의 특징은 길다라는 거. 문제가 6개가 딸려 있다라는 거.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고 뒤에를 찍는다는 거. 이게 문제란 얘기죠. 이 지문 어떤 애들은 막 15분씩 잡고 있어요. 15분 동안 푸는 거야, 한 지문을. 6문제 15분이면은 6, 7에 42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120분 걸린다는 얘기네. 8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런 지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 늘어.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나오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연습을 하진 않아. 연습하면 늘어.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갈래복합 지문. 갈래복합. 갈래복합도 기존에는 시 플러스 수필 이런 갈래복합만 있었어. 옛날 수능 시험에는. 근데 요즘에는 막 갑니다. 그냥 막 나가요. 막 섞어요. 문학 안에서도. 어떻게 섞느냐. 시 플러스 수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시 2개 그리고 수필. 이렇게 섞습니다. 근데 뭐가 또 나왔었냐면은 소설하고 극문학. 원작 소설이 나오고 그거를 각색한 극문학 작품. 이렇게도 섞어요. 특이한 형태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시랑 극문학을 섞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수능이 이렇게 나왔어. 네가 봤잖아, 작년 수능을. 수능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어요. 시하고 극문학을 섞어.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 시야, 시. 그리고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 극문학. 연극대본 희곡이야. 이 두 개를 막 섞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소설이랑 시. 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사실. 근데 막 가고 있거든. 시 플러스 소설 이런 것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지. 평가원이 이제 융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설 플러스 수필. 이것도 수능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 그런 것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갈래복합 지문들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어떻게 풀면 돼요, 이런 거?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요.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개념 강의는 아닙니다. 무슨 시의 개념을 배우고 막 소설에서의 시점을 배우고 이런 강의가 아니에요. 신유형 지문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요거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유형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신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학생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있어? 그럼 나가. 그래? 아니, 앉아있어. 자, 두 번째. 신유형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학생들. 신유형 지문에서 잘 나가다가, 예를 들면 화법, 1번, 2번, 3번, 6월 평가원 때 잘 풀다가 4, 5, 6, 7 여기서 망했다든가. 비문학 한 문제 한 문제씩 잘 풀다가 두 문제 엮여있는 비문학 플러스 문법 여기서 망했다든가. 또는 비문학 지문 막 이렇게 단독 지문들 잘 풀어가다가 그러다가 비문학 긴 지문 여기서 시간 때문에 망했다든가. 이런 학생들.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돼? 나가라고. 일단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봐봐. 자, 긴 지문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긴 지문 이거 한번 좀 심적 부담이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여기 해당되나요? 아, 그래? 그럼 앉아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신유형 강의가 사실 작년에 신유형 강의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왜 작년 수능 시험 때 신유형이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강사예요. 작년에 신유형이 딱 나왔을 때 신유형 특강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 사실 한 2명 정도 있었죠. 한 명이 K, 한 명이 S 신영균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사실 먼저 신유형 특강을 딱 때렸었어요. 무료 특강으로 바로 풀었었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야. 기존 수능시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희한한 형태의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런 거야. 당황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수능 이렇게 나오나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그 당시에도 어땠냐면 작년에 교육청 모의고사인 신유형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교육청에는 신유형이 안 나와. 평가원 모의고사는 신유형이 나와.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선생님은 이거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지금도 떠있어. 선생님 무료 특강 목록에. 작년 6월 평가원 모의 넌 작년에 있었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선생님이 바로 준비해가지고 신유형 특강 4강짜리 무료 특강 딱 열었었잖아. 그리고 나서 파이널쯤에 이제 신유형 집중 공략이라는 강의를 냈던 거죠.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었어요. 신유형 대비한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유형 2번째 해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재학생들이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유형 특강 잘 듣고 대비를 하면은 시험장에서 좀 긴 지문이나 이런 거 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OT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1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강에서 봅시다.